가는 물체 3개가 움직이는데 도르래는 항상 양쪽을 쭉 펴서 생각하라 그랬지? 왼쪽으로는 A의 중력, 오른쪽으로는 B의 중력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오른쪽에 알자 힘 mg가 작용하는 상황이다. 도르래에서 항상 첫 번째 단계는 얘네들의 가속도를 구하는 거야. 전체 질량분에 알자 힘 mg를 넣으면 되겠네. 전체 질량은 6m이어서 얘네들의 가속도는 6분의 1g가 되겠다. 가속도를 구하면 바로 각각의 알자 힘을 구할 수 있다 그랬지. 지질량의 지가속도, 지질량의 지가속도, 지질량의 지가속도 하면은 A, B, C 각각의 알자 힘을 구할 수 있을 거야. 근데 문제에서는 A에 작용하는 어떤 것을 물어보고 있거든. 그래서 A의 알자 힘만 구해볼게. 지질량의 지가속도 하면 A 알자 힘은 3분의 1mg가 나와. A에 작용하는 힘을 살펴보면 아래로는 중력 2mg, 위로는 장력이 있는데 이게 얼마인지 모르거든. 하지만 A의 알자 힘이 3분의 1mg니까 얘는 3분의 6mg잖아. 따라서 장력은 3분의 7mg가 되어야 되지. 3분의 7, 3분의 6, 그래서 알자 힘이 3분의 1mg가 나오는 거지. 따라서 가에서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3분의 7mg다가 맞는 문장이 되겠다. 나도 미리 분석해둘까? 나는 어떤 상황이냐면 얘네가 3개가 함께 움직이다가 B가 Q 지점에 와서 속력을 어느 정도 갖게 된 순간 줄이 끊어지는 거야. 줄이 끊어지면 C는 혼자 떨어지는데 얘에 대해서는 문제에서 전혀 묻지 않고 있고 A와 B에 대해서만 묻고 있거든. 얘네들이 어떤 힘을 받는지 분석해보자. 일단 A의 중력 2mg, 얘가 바로 알자 힘이 되겠지. 그래서 아까 3개가 같이 움직일 때는 전체적으로 오른쪽으로의 mg라는 알자 힘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얘가 왼쪽으로의 2mg 알자 힘이 있는 거지. 항상 도르래에서 첫 번째 단계는 가속도를 구하는 것. 총 질량 3m분의 알자 힘 2mg 하면은 얘네 둘의 가속도는 3분의 2g가 되겠다. 그리고 문제를 추가해서 읽어보면 처음에 B는 정지한 상태로 출발했어. 가만히 놓았다 그랬거든. 그래서 이 3개가 6분의 1g라는 가속도로 여기까지 가는데 Q라는 지점을 통과할 때 속력이 V 제로가 된대. 나는 귀찮아서 V라고 적을게. 그래서 얘가 V가 된 순간 줄이 끊겨지는데 줄이 끊겨지면 이번에는 왼쪽으로의 알자 힘이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는데 힘이 왼쪽으로 작용한다고 바로 얘가 방향을 바꾸지 않지. 기존에 속도 V가 있었기 때문에 속도가 0이 될 때까지는 앞으로 꾸역꾸역 가지. 속력이 줄어들겠지. 그래서 속력이 줄어든 후에는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가면서 다시 V가 됐다가 다시 뒤돌아가서 P까지 간다 라고 문제에 나와 있어. 가에서는 3개가 움직이고 오른쪽으로의 알자 힘이 있어서 오른쪽의 가속도 6분의 g가 있었다면 나 상황은 끊어지고 왼쪽으로의 알자 힘만 있어서 왼쪽으로의 가속도가 생겼기 때문에 속력이 줄어들다가 방향까지 바꾸는 상황인 거지. 니은 Q와 R 사이의 거리, 여기를 물어보네. 여기는 물체 3개였을 때는 가보지 못했어. 물체 3개였을 가 상황에서는 P에서 Q까지밖에 안 갔거든. 따라서 니은 Q와 R 사이의 거리를 분석하려면 나 상황을 분석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 문제들의 특징은 뭐냐? 이 문제의 특징은 물체가 움직였을 때 시간 정보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 그때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할 때 시간 정보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t 없는 식, 바로 등가속도 운동의 3번째 공식인 낮의 처제 공식을 생각할 줄 알아야겠다. 얘가 R부터 Q까지 처음 속력은 0, 나중 속력은 V라고 하고 여기 한번 넣어볼게. 처음 속력 0이니까 처음 속도 제곱 이 항은 사라지겠다. 나중 속도는 V니까 좌변은 V 제곱이 되고 가속도는 방금 구해놨었지? 3분의 2g. 그리고 이동 거리는 바로 R과 Q 사이의 이동 거리, 바로 니은의 정답이 여기 들어가게 되는 거야. 좌우의 식을 보면서 맞춰보면 거리는 4g분의 3v 제곱이 되고 니은은 맞는 문장이 되겠다. 요 짧은 거리가 4g분의 3v 제곱인 거야. 그렇다면 여기 이 긴 거리 있지? 물체 3개가 함께 움직인 거리. 여기는 얼마일까? 이따가 필요하니까 얘 미리 구해볼게. 이것도 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낮의 처제 공식을 쓸 건데 그때 가의 어떤 상황과 나의 어떤 상황을 비율로 몇 대 몇 이렇게 비교해서 여기다가 채워볼 거야. 가에서 0에서 V로 가는 상황, 나에서 0에서 V로 가는 상황, 다시 가에서 P에서 Q로 0에서 V로 가는 상황 대 나에서 R에서 Q
0에서 V로 가는 상황. 이거 대 요거를 비교해 볼 거야. 자, 처음 속도 0, 나중 속도 V. 얘도 R에서 Q로 갈 때 처음 속도 0, 나중 속도 V. 똑같네? 따라서 낮의 처제가 가 대 나 상황을 비교해 볼 때 1대1인 거야. 그런데 가속도는 가의 가속도가 나의 가속도의 몇 배인지 비교할 수 있게 미리 구해놨었지. 가의 가속도는 6분의 1, 나의 가속도는 6분의 4. 1대 4가 되겠다. 가속도 1대 4. 그렇다면 거리도 알 수 있겠네. 가에서의 상황 PQ에서의 거리와 나에서의 상황 RQ 사이의 거리를 비율로 알 수 있겠다. 좌변이 1대1이 돼야 되니까 얘는 4대1이 되어야지 되겠네. 즉 얘가 비율상으로 4면 비율상으로 얘는 1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1에 해당하는 실제 거리를 니은에서 4G분의 3V 제곱이라고 이미 구했잖아. 따라서 이거의 4배 한 것이 얘의 실제 거리라는 거지. 이거 4배 하면은 G분의 3V 제곱이 되겠다. 기억해두고. 디귿. 나에서 B가 다시 돌아와서 이 P를 지날 때 그때 속력이 얼마냐라고 나왔어. 얘는 R에서 P까지 가는 이 B의 상황을 똑같이 낮의 처제 공식으로 해볼게. 자, R에서 P로 가는 거야. 처음 속력 0, 나중 속력은 몰라. 얘를 괄호로 둘게. 나중 속력 모르니까 괄호 제곱. 처음 속력은 0이니까 안 써도 그만. 2는 그대로 적고 가속도는 구해놨었지. 이 두 개가 움직일 때는 가속도가 3분의 2G라고. 그 다음 여기 거리 자리에는 R부터 P까지의 전체 거리를 넣어야 되는데 우리 이 거리 구할 수 있겠지? QR까지의 거리가 이것이고 PQ까지의 거리는 여기서 구해놨었지. 따라서 아까 구한 G분의 3V 제곱과 4G분의 3V 제곱을 더해서 여기에다 넣으면 되겠다. 얘는 4분의 3이고 얘는 4분의 12가 되니까 4분의 12, 4분의 3 더하면 4분의 15가 들어가겠네. 계산해보면 2, 4가 없어지고 3과 15 정리하면 우변이 5V 제곱이 나와. 따라서 여기 괄호 안에 루트 5V가 들어가면 맞겠다. 이게 뭘 뜻했냐? 바로 P에서의 속력을 얘기하는 거거든. B가 P를 다시 지나는 순간의 속력은 루트 5V다가 맞는 문장이 되겠다. 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입니다.